자, 화제의 사건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건을 쏟아. 이루라 기자, 양주열 예.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루라 기자. 이 장윤정 씨, 가수 장윤정 씨, 이 어머니하고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등입니까? 그냥 계속 매번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네요. 장윤정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육훈복 씨의 폭로 전이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끝이 없는데 이제까지 한 6차 이메일이 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7차 이메일 하나가 더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전까지는 솔직히 육훈복 씨가 혼자 뭐 울분을 토하고 미안해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였는데 아마 이번 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양측 간에 좀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슬아슬함도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네. 이번에 폭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딸 장윤정이 어떤 걸 했냐. 네. 이제 어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뭐 어떤 그 유명 브랜드의 차를 타기 위해서 급하게 운전면허를 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음주운전을 잠깐 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를 본인 연예인이니까 남동생한테 뒤집어 쓰여서 그 남동생이 처리를 하게끔 네. 일방적으로 일단 지금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본 사람들 있다. 뭐 경비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증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장윤정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힌 거죠. 소속사가 바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음주운전 건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아니 뭐 차를 받은 지 2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음주운전을 하겠느냐. 예. 그리고 당시에는 사고가 난 건 맞아요. 그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장윤정 씨가 차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AS라든지 그걸 남동생한테 부탁한 건데 네. 이걸 이렇게 왜곡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라면서 앞으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 네.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죠. 자, 만약에 예. 장윤정 씨가 진짜로 어머니 폭로대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생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하면 어떤 죄명이 적용이 되고 또 만약에 아니라면 거꾸로 어머니한테는 명예훼손죄 이게 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양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일단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 음주운전 당연히 되고요. 네. 네. 사고 미조치라는 게 가능하죠.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 거죠. 아.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네. 우리나라 형법은요 명예훼손이 설령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을 만한 일이면 그 명예훼손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음주운전해서 동생한테 네. 덮어 씌웠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근데 부모 예. 자식 간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되죠, 돼요? 명예훼손. 부모 자식 간에도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니까 못 하는 이거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범죄 뭐 절도 이런 건 부모 자식 간에 안 된다고 빼놨는데 설마 부모 자식 간에 비방전하겠어라고 법 만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거기다 더 음주운전이 만약에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 거면 네. 무고죄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그래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해지는 건 뭐냐면 그럼 이걸 결정적으로 누가 밝혀줄 거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동생밖에 없어요. 예. 이 어머님은 경비원도 받고 주변에 주민들도 봤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술 먹은 거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음주 측정하면 음주 나와요? 아, 그러네요. 안 나오잖아요. 증거가 나오죠.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확인하려면 동생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신 근데 거죠. 동생이랑 엄마랑 같은 한편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동생의 자백만으로 이게 진짜 음주운전을 덮어씌웠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자백이 있을 거고 네. 아까 소속사에서 얘기를 했죠. 사고가 난 건 맞다. 네. 그리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동생이 처리해줬다. 예. 기록만 따져놓고 보면 장윤정 씨한테 불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 어머니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극에 달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할 것이고 마치 이제 화살이 활시위에서 떠났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장윤정 씨에 대해서 장윤정 씨 어머니께서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장윤정 씨의 태도는 매우 사실은 거짓말로 둘둘 쌓여져 있는 것이다. 나는 검소하고 알뜰하고 그다음에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허울이다. 실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바른 아이도 아니었다. 왜? 동생에게 그 음주운전 관련해 뒤집어 씌운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짓말 10억 빚에 관한 것도 이제 다 주제는 뭐냐면 장윤정 내 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허울의 이미지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최근에 이제 온 메일을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미지는 여왕벌이죠. 여왕벌. 아.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라는 실제 그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네. 여왕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남동생이 밥을 먹을 때에도 누나를 기다렸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글의 맥락으로 보자면 우리 집은 장윤정이 와야 식사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브리그 선수 프로리그 선수를 뛰고 있었는데 네. 다쳐가지고 네. 다리를 다치는 통에 병원에 갔는데 관련해서 의료 소송이 날 만한 일이 있었다. 네. 그러나 누나인 장윤정이 혹시 누가 될까봐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함구하고 살았는데 우리 보고 돈 탕진하고 나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네티즌들의 반응은 뭐 정반대편으로 오히려 좀 그 어머니 쪽을 향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하간에 유흥복 씨 곧 장윤정 씨의 어머니 입장은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고 네. 거짓말장이인 내 딸 때문에 온 가족은 다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면 이 해외여행도 호화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뭔가 장윤정 씨가 효도의 이미지가 사실상 많이 또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입장이 참 어머니가 돈 때문에 결국은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티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이제 받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 호화로운 그 여행의 그 여행을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검소하게 살았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일만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장윤정이라는 누릴 거 다 누렸고 내 딸은 네. 누릴 거 다 누리고 명품도 없다 그랬지만 명품도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 고급 외제 자동차도 차 없다 그랬는데 차까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상 딸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이 기자, 혹시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어머니가 좀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장윤정 씨 어머니가 이제 여기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인터뷰도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걸 두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약간 감정 상태가 어떤지 감정 분석을 기복이 심하다. 해봤었죠. 아. 그런데 보통 뭐냐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어느 정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이콩복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해서 한 번 기분 좋았다 또 내려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이메일을 보면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사랑해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너는 정말 천하의 너무나 나쁜 딸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실 이 폭로 전에 뭔가 이게 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전부 다 막 논리정연하고 다 편집도 제대로 돼 있고 하는 걸 보고 배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동생이 그 배우로 지목이 됐는데 같이 살고 또 있어요? 이게 사실 남동생이 네.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같이 살 수 있는데 문제가 왜 되냐면은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남동생이 일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에 자기는 어머니가 이렇게 언론에 이메일 뭐 공개하고 뭐 이런 거 알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고 어머니 혼자서 결정하는 거고 자기는 따로 산다, 같이 살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그 이제 연애가 엑스파일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 그 주소가 경기도 쪽으로 돼 있고 네. 그 집에 등본을 떼보니까 아들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보니까 쓰레기통에 아기 기저귀 같은 게 있는데 예. 솔직히 남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도 주변에서도 나 장윤정 어머니 굉장히 많이 봤다. 네. 그런 진술들도 다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어머니랑 남동생은 같이 사는데 왜 남동생은 같이 안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예. 어머니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항상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서 그리고 또 뭐 아까 전 그런 관리 영상 같은 거 네. 어떻게 그 어머니께서 그런 영상을 언제 또 찾아가지고 아하. 웹하드에 올리고 비밀번호 예. 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꼭 배우가 남동생이 아니더라도 일단 네. 조력자가 몇 명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또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예.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좀 누군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판단이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누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군요. 말려야 하는데 말리는 예.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조력자다는 사람이 네. 옆에서 그런 거 찍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왜 도와줘서 그냥 더 공개를 하느냐 네. 이런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아니 양 변호사님, 뭐 남동생이 배우는 게 혈육끼리 피를 나는 그 가족끼리 무슨 배우니 뭐니 이런 말이 맞아요. 이상하긴 한데 네. 이게 만약에 이 남동생 분이 누나와의 어떤 그 뭐 각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결국은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은 재판이 계속 중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동생이 실제로 관여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남동생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 받은 거다. 누나는 빌려준 거다라고 해서 네.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어쨌든 뭐 장윤정 씨가 직접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본법인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좌에 대한 압류 같은 것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상태겠죠. 예. 그리고 동생도 그 어떤 집 같은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 집 같은 거를 등본을 떼보니까 거의 시세의 절반 이상이 등기부 등본상 그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해요. 네. 사업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으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서초동에서도 결국 가족끼리 싸움나는 건 돈이에요. 아.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적으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고 그 이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예. 혹시 아닌가라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아. 자, 우리 또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배우 김지미 씨 근황이 포착됐다. 근데 한동안에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 네.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로 배우 거의 미국에 가 계신 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본인, 그러니까 동생,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이제 진성만 씨인데 예. 그분이 이제 그 단독 콘서트를 여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분은 194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거의 70대 중반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짧은 커트에 그리고 염색하지 않고 약간 이제 백발의 네.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그러면서 우아하세요. 화려한, 그렇죠. 예.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이동안 이분 네.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미국 생활과 또 영화계 컴백 사람들이 하라고 그렇게 러블콜 많이 보내잖아요. 네. 도대체 이제 거기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좀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행복하죠. 애들하고 그냥 아무데도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7년을 했어요. 그때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네. 네, 왜냐면은 세월이 자꾸 변하니까 영화계도 많이 변했고, 사실 영화계를 위한 사람들이 나서서 영화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배타하고 그러고 글쎄 그런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50년대 진짜 혜성같이 나타나셨다가 아니, 어느 순간 또 야, 잠적을 저 하셨다. 오랜만에 뵌 그렇죠? 건데 지금 7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예. 제가 부럽죠. 근데 우리가 진성만 씨 누군지 잘 예.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지미 씨가 진성만 씨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진성만 씨가 누구냐면 옛날에 1960년대 왜 빨간 마후란 이런 노래 있었잖아. 네. 아 저만 아나요? 저희는 알아요, 어려서 저희는 몰라요. 알아요. 아니 저는 어려서 이 몰라요. 이 노래가 이제 1960년대 굉장히 히트한 노래였는데 예.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자니 브라더스라고요. 아.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진성만 씨고, 이 진성만 씨가 누구냐? 그 김지미 씨의 처형인 거예요. 처형이어가지고 원래 음악 활동 계속 하다가 이 김지미 씨가 이제 그 지미 필름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하나 만들면서 그쪽에 와서 이제 일을 함께 돕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오면서 음악을 딱 접었던 겁니다. 예. 접었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항상 그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냥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피아노를 놓고 항상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그랬다 그래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었는데 그 마음을 항상 알고 있었던 김지미 씨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단톡 콘서트를 할 때 김지미 씨가 직접 무대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이걸 주관해가지고 사실은 이 가족 간의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진성만 씨 이분 때문에 오셨겠지만 이 김지미 씨를 보기 위해서 진짜 구름같이 몰려오셨다고. 이게 명령력이 아직까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네. 포스라는 요즘 표현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데모. 아, 데모. 이런 거죠. 예. 딱 나타나시면 군중이 쫙 압도하는 그런 의미가 벌써 스크린을 통해서도 보이잖아요. 화면을 아, 통해서. 그 단어 네. 괜찮은데요? 적절한 말. 괜찮아요. 포스라는 말. 포스가. 예. 사람이. 예. 그렇죠. 57년도에 황혼열차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예.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굴곡이 많으셨지만 2000년 그만두실 때까지 7년이나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까지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에 나타나신 분들만 봐도 최고 후보들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셔서 3시간 정도 했는데 네. 뭐 윤일봉 씨, 손우영년 씨, 전원주 씨, 상미자 씨 다 뭐 이거 한 가닥씩 다 잡으셨던 분들이잖아요. 뭐 한국의 오드리 헵번 같이 지금 그런 사진 보니까. 분들이죠. 뭐 예. 그 외에도 뭐 가수 현미 씨도 왔었고요. 네. 예. 조금 더 밑으로는 강수현 씨나 이혜영 씨,
이영하 씨 같은 그런 중견들까지도 다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정정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 네. 바로 지난해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셨던 현역이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니 근데 부산영화제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설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2010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지민 씨가 왔었는데 구설수에 오른 게 뭐냐면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 석상에 선 거는 이분이 이제 2000년도에 미국으로 갔으니까 거의 10년 만이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행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회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배우의 회고전인데 예. 여기에 이제 본인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친척, 지인용으로 해가지고 특급 호텔 객실 한 30개 정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게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이거 측에서는 이른바 갑질 구설수인가요? 예, 갑질 구설수일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고 네. 10년 만에 모시는 분이니까 예. 이분들도 주변 사람들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아, 입장에서 친척하고 지인들하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너무 좀 많이 과하게. 요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 이제 주최 측에서는 뭐 나름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한 반으로 줄였다 이런 이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숭한 그런 대접을 받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좀 기자회견, 그러니까 공식 기자회견 등도 별로 안 했다 해서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말이 많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김지민 씨, 저희 TV조선이 이제 단독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내서 다들 팬들이 반가워할 텐데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금 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 예. 그리고 활동을 지금 하셔도 정말 손색이 없으신데 컴백은 없다. 컴백은 이렇게 없다. 그래요? 딱 선언을 하셨고요. 네. 대신에 아무래도 뭐 이런 영화 후배들이나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고 최근에 일 들어보니까 예술원 회원으로 또 임명장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처형인 진성만 씨에 대한 후원이자 동시에 이제 겸사겸사 한국에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떻게 내가 영화 배우로서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김지민 씨의 모습이 이번에 좋은 이미지로 또 좋은 미래로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루라 기자. 이 대종상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참 저희들이 다 아는 영화 시상식인데 그동안의 구설수들이 많았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이번에 골맛 터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번에 굉장히 뭐 메가톤급이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지만 네.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뭐냐면은 네. 그 대종상 남녀 주연상 후보들 전원 9명 정도가 되는데 네. 다 불참 선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유를 들어보면은 뭐 유아인 씨, 황정민 씨, 하정우 씨, 뭐 김혜수 씨, 전지현 씨. 그러니까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임신 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배우들은 다 이유는 있어요. 뭐 드라마 촬영이 있거나 네. 해외 스케줄. 체류 예, 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감독상 후보들도 불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전망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 네. 보니까 지난달에 이 이제 대종상 측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앞으로 불참하는 배우들한테는 상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수상자도 2명 만들어가지고 1명 안 오면은 아. 그 사람 안 주고 다른 사람 주겠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을 올렸다고 해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 그것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게 이제 전원 지금 불참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건 볼 수 있겠죠. 대신 대종상 측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갖다 견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한 1시간 전쯤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예. 불참을 해도 상을 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 근데- 대리 수상 대리 수상도 가능하고요. 가능하다. 예. 아니, 교수님. 아니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니 거의 다 불참을 하는 아마 거네.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지 안 올지는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오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해외 체류 중이고 뭐 드라마 촬영이고 하는데 쉽게 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상식적으로요. 상이라는 게 지금 연기상이잖아요. 네. 그 연기를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게 기준이지 네. 시상식에 참석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좀 대종상의 주최 측이 이상한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내용이 사실 형식을 더 견고하게 하고요. 또 이 형식이 내용을 더 값지게 또 빛나게 네.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못 오게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주요 배우들이 핵심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그 상을 안 오면 안 줘.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온다면 그거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이라는 게 물론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동안의 평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미리 선정이 됐어야 되고 미리 섭외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상 자체를 주최하는 측에서 배우들이 이 상에 매우 매달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그 상황으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네. 막상 현장은
물론 이제 그 상이 싫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대종상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모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양철 변호사님, 배우들이 사실 표면상 아까처럼 일정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보이콧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예. 기존에 그 조근우 위원장이 참가해야 상 준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배우들이 상당히 불쾌했다면서요. 그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2명을 뽑아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상 주겠다.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상을 받아도 뭐야? 그럼 난 나갔으니까 이게 출석상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아, 내가 연기를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개근을 해서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넌센스 같아. 좀 약간 좀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데 넌센스. 한편으로는 좀, 예. 대종상이라고 하는 상이 가진 권위와 예. 이제 배우들이 가지게 된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배우 파워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과거에 대종상을 준다라고 하면 우르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상 자체만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협회 쪽에서 네.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제는 정말로 영화인 전체의 잔치고 축제처럼 끌어나가지 않는 한은 그냥 상이란 이름 딱 걸어놓았다는 것만으로 다 모여라 집합. 이거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거를 배우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니 근데 이루라 기자 하나 네. 대종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있었다면서 대충상이라는 그런 조롱도 나왔었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멀리 갈 필요가 네. 없어요. 네. 이걸 대종상을 왜 대충상이라고 하냐면 지금 대충 해가지고 뭐 오는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멀리 갈 예. 필요도 없이 김혜자 씨 있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논란이 하나 된 게 뭐냐면은 대종상에서 신설 상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새로운 상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근데 이 상도 나눔 화합상 약간 무슨 봉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네. 봉사상이니까 김혜자 선생님하고 좀 이미지는 맞죠. 네. 근데 왜 이게 대종상에서 갑자기 이런 봉사상이 있어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신설을 하면서 김혜자 선생님한테 와서 상을 좀 받아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김혜자 씨 측에서는 아 이건 뭐 연기상도 아니고 좀 나는 가기 어렵다. 네. 그리고 나도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 내가 가겠다 대신 대리수상을 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왜 대종상 측에서 그랬잖아요. 대리수상 같은 거 좀 안 하려고 하고 오는 사람만 정말 개근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서 그냥 없던 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했다 안 했다 제대로 통보 안 해주고 대충 하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대종상보다는 대충상이 더 맞는 거죠. 좀 이제 좀 사건 사고로 좀 하나 넘어가 보면 저 이루라 기자, 저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병정이죠. 35년형 받았는데 또 이번에 기소가 돼서 뭐 30년형을 더 추가로 받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일병 네. 그 사건 때문에 35년형이 하나 있는 게 있고 이번 건은 뭐냐면 왜 군 교도소에서 그 수감 도중에 동료들한테 또 가혹행위 한 거 있었잖아요. 예, 예. 보니까 이게 뭐 코를 골아서 구타도 하고 동료 몸에 뭐 소변도 봤다고 하고 아이고. 또 종이를 씹어먹게 하고 아이고. 뚱뚱하다고 네. 식사할 때 너는 밥 먹지만 넌 반찬은 먹어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동료들 몇 아니, 명한테. 죄명이 7개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고, 예. 저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건 별건입니다. 기소가 됐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윤일병 사건 때문에 굉장히 네가 죄질이 무거운데 또 군 교도소에서 이런 일을 해서 지금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양 변호사님, 이게 이병장 원래 가명 사유가 뭐 반성이었다는 건데 뭐 가면이었나요? 이거 뭐 거짓말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그러니까 판사님께는 죄송하고 네.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꿇어야 되고 이중인격을 그대로 여실없이 보여준 건데 네. 정말 안타까운 건 군 교도소의 관리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네.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 있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감해놓고 CCTV로 관리 감독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똑같이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년형 받은 젊은 사람이 그것도 네. 제정신이겠어요. 거기서 가혹행위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네. 이 이병장은 정말 잘못한 건 맞고 당연하지만 네. 군 교도소 측에서도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35 더하기 30이면 65인데 이게 65가 아니라 50년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 최대한 벌 줄 수 있는 게 50년입니다. 그 형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쏘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양지열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